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보도 듣도 못하던 그러한 뭐 병을 어떻게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야, 이 자식아 똑바로 들어. 고기만 깨우지 말고 공부를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임마. 이 자식이 또 고개 깨우타고 있네. 오늘 똑바로 들으라 이 말이야. 오늘 날씨가 외부는 춥고 내부는 아주 햇빛이 들어와서 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죠? 또 바람도 불고 추워요. 근데 지방에서 어떤 분이 무슨 질문을 해왔냐면 오줌 누타가 실신하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건 오줌 누타가 뭐 성질 더러워서 쓰러진 거지 뭐야.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참나. 그건 살다가 또 처음 봤죠. 배뇨실신증이라는 병입니다. 배뇨실신증. 아셨어요? 그거는 소변을 보다가 기절하는 거죠. 소변을 보다가 기절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전날 과음을 했던 남자에게 주로 발생하고 아침에 소변 보다가 쓰러지는 현상, 이걸 갖다가 약적으로 배뇨실신증, 오줌 싸다가 기절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원인을 보면 오줌을 지금 소변 보다가 감각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되면서 갑자기 혈압이 뚝 떨어지거나 일시적으로 심박동이 정지해서 뇌로 가는, 이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서 실신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배뇨신경, 실신증, 이거 오줌 싸다가 쓰러지는 것은 남성에게 주로 발생하고 또 이것이 직립, 서서 오줌 누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뇨실신증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 등과 같이 이런 심혈관 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증상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뇨실신증은 재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술을 좀 줄여야 돼요. 술을 좀 줄이고 음주를 한 다음 날은 서서 오줌을 누를 것이 아니라 변기에 앉아서 소변을 누는 것도 배뇨실신증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재발의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를 좀 늘리고 또 혈압약 복용 시에 약제를 좀 조절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러한 배뇨실신증을 경험한 90%는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속이 메스꺼워요. 그리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또 하품을 하거나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난다. 이런 증상들은 대체적으로 심혈관 질환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술을 많이 먹고 다음날 소변을 갑자기 쭉 뽑아내면 갑자기 나가 자빠지는 이런 배뇨실신증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누워서 안정을 취하면 또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이런 증상들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1995년부터 2006년도까지 심장신경성 실신 환자, 이걸 갖다가 배뇨실신증이라고도 하고 심장신경성이라고도 합니다.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심장신경성 실신 환자 1051명을 대상으로 보니까 남자들은 소변을 볼 때 이런 배뇨실신증을 경험을 했고 여자들은 대변을 볼 때, 똥 쌀 때 이빨 이렇게 힘주다가 뿡 떨어지고 나니까 이런 실신증이 경험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소변 볼 때 실신증을 경험한 사람들이 약 20%, 남자들은 똥 눌 때는 9.3% 실신을 경험하고 여자는 소변 볼 때 5.2%, 대변 볼 때 16.3%, 여자와 남자는 음양의 조화에 따라 이렇게 어떻게 병도 이렇게 다른지, 참 이게 자연의 조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줌 누를 때 똑같이 하지 왜 이렇게 바뀌어지냐 이 말이에요, 자원. 그리고 실신을 처음 겪는 나이는 남자는 16세에서
20세까지 약 22.9%가 이 젊은 나이에 경험을 하고, 여성은 21살부터 25살까지 약 18% 정도가 이때 경험을 한다고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실신을 겪는 사람들은 또 제 경험을 또 이렇게 증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 환자들은 약 31.5%로서 남자는 6.8년 후에 재발하고 여자는 8.2년도 약 그래서 한 6, 7년 정도 되면 재발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이 배뇨 실신증은 무엇이 원인인지 이거는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 아까 199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심장신경성 실신 환자라고 그랬죠. 요 심장신경성 실신은 이게 뭐냐 이게. 배뇨 실신 똑같은 얘기예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에 수십 초 내에 의식을 회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원인은 중추신경계의 과민 반응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보면 이 뇌의 문제잖아요. 뇌의 문제는 동양의학적으로 볼 땐 신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저하돼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발생한 사람들에게 이런 음주를 과도하게 해서 오줌을 갑자기 쫙 뽑거나 똥을 뿡 하고 떨어뜨릴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국 신장의 기능의 문제가 이런 배뇨실신증을 유발하는 주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대변이나 소변을 보면 우리 몸엔 앞에 방광이 가득 차거나 똥창제의 똥이 가득 찼다가 이제 이게 뚝 내보낼 때 압력의 변화가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방광과 대장의 감각신경은 이와 같은 우리 압력의 변화를 몸은 흥분시키는 기능을 하는 교감신경에 전달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똥을 딱 그냥 한 덩어리가 뿡 떨어지고 부럭 하고 떨어지고 소변 볼 때 쫙 하면 그냥 쫙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시원한 것만 관여되는 게 아니에요.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교감신경이 딱 우리 몸을 오그라뜨려서 오줌을 내보내고 똥을 내보내는 이와 동시에 교감신경이 위에 오르면 역시 부교감신경은 기량작용에 의해서 부교감신경도 활발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부교감신경은 근육을 릴렉스하게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교감신경이 똥을 이빠이 힘을 주는 것과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활발하게 되면 심박동이 천천히 또 작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뇌의 혈액 공급이 적어져서 갑자기 실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똥을 혈압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혈압이나 뭐 이거 고지혈증인 사람들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똥을 그냥 이빨 힘 따주 그냥 팍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이빨 교감신경의 근육을 딱 쪄버리면 이게 어느 시점에 올라가서 붕 떨어지면서 혈액순환이 딱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우리가 일반적으로 때 맛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약이 없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왜? 딱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은 짜는 거고 부교감신경은 느려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신경계가 기능이 상실될 때 이걸 갖다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뇌의 혈액 공급이 적어져서 실신하게 된다. 이걸 갖다가 심장신경성 실신이라고 하고 아주 쉬운 말로 오줌 싸고 똥 쌀 때 맛이 간다. 배뇨 실신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뭐 학교에서 조회할 때 고정된 자세로 오래 서 있어도 중추신경계가 착각을 일으켜서 실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어지러울 땐 눕고 다리를 좀 높이 올리면 뇌로 들어가는 혈액이 좀 잘 공급이 돼서 이런 증상을 바로 그냥 해소시킬 수 있죠.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이 뇌, 여기 중추신경계의 과민 반응이라 했으니까 뇌의 문제는 신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쓴맛으로서 술을 과음을 하게 되면 폐대장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 방광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공교롭게도 폐는 우리 몸속에 산소를 주관하고 있고 신장은 적혈구에서 용존 산소를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이 두 개가 떨어지면서 우리 몸은 차가워져요. 그럼 오그라들면 혈액 공급이 잘 안 됩니다. 혈액순환 장애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또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우리 몸에 뇌에 이상이 생겨서 일시적으로 감각이 딱 끊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것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심장 신경성 실신이라 하지만 이것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부조가 이루어서 딱 떨어져 버린 거. 이게 그냥 급사하는 거죠. 급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되면 반신마비로다가 그냥 평생을 지내야 되는 이런 후유증을 겪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술을 먹을 때는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게 술은 먹고 싶고 안 먹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술을 먹을 때는 이 폐대장과 신장방광이 기능을 떨어뜨린다라고 했으니 폐대장과 신장방광 기능을 보강하는 음식을 같이 병행해서 먹어라 이게. 그게 폐대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매운맛이고 신장방광을 튼튼하게 해서 보강하는 것은 이 짠맛이에요. 그래서 술을 과음하는 진짜 술꾼들은 소금을 찍어 먹습니다. 왜? 이것이 술 기운을 좀 줄이고 해독하는 역할을 소금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술 먹을 때는 매콤하고 칼칼하고 짭짤한 매운탕을 같이 먹으면 이런 무슨 뭐 심장 신경성 실신이나 오줌 싸다 팍 쓰러지는 이러한 똥 싸다 팍 쓰러지는 이러한 배뇨실신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음식으로 배뇨신경증을 예방하고 그죠? 짜게 먹으면 예방하잖아. 또 이런 증상을 자주 앓는 사람들은 맵고 짜게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술을 먹으면 치유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쳐요. 이거 배뇨실신증 하면 전부 다 약을 또 먹어야 돼요. 그죠? 또 심장 신경성 실신이라니까 또 이게 뭐 중추신경계요 과민반응 어쩌고 또 뭐 신경정신과 이거 뭐 약을 먹고 뭐 혈액순환 개선제를 먹고 이러면 결국 그것이 다 뭘로 남는 거예요? 또 혈전으로 남아요. 그럼 결국 혈전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대사장애. 그럼 또 다른 병.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뭐예요?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병을 고치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들었으니 이런 오줌 누타 쓰러지거나 똥 누타 쓰러지는 사람들은 음식을 술을 좀 줄이는 게 제일 좋고 술을 꼭 먹어야 될 자리라면 매콤하고 찝찝하고 이러한 매운탕류의 이런 안주를 같이 병행해서 먹는다면 이런 배뇨실신증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음식이 보약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약으로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으로 고칠 수 있잖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음식이 보약이다.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내 몸에 나타난 전조 증상들 여기 아까 5가지인가 6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술을 좀 줄이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꼭 먹어야 될 그러한 자리라면 매콤하고 짭짤한 이러한 술 안주를 곁들여서 병행해서 음주를 한다면 이런 배뇨실신증은 나타나지 않으리라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방에서 이거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 이제 질문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줌 누타 쓰러지고 똥 싸다 쓰러지고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행히 잠깐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가 회복되는 건 괜찮지만 잘못돼서 뇌혈관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반신마비로다가 평생을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배뇨실신증에 관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어? 이 자식 이런 또 고개를 깨웃깨웃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